저희는 지난 시간에는 대륙별까지로만 봤어요. 그죠? 예. 물론 뭐 르완다라고 하는 나라와 저펜이라고 하는 나라 두 개는 그 기대 수명의 최소값, 최대값을 우리가 찾아보고 그다음에 그 일본이 기대 수명이 가장 높았던 나라였었고 르완다라고 하는 나라가 기대 수명이 가장 낮았던 그런 나라여서 얘네들만 또 따로 특별히 이렇게 봤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 이외에는 전부 다 뭐 대륙별로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대륙 다 무시하고 전 세계 인구의 평균을 계산을 해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고요. 그렇죠? 아까 그 일본하고 르완다를 했었던 부분 잠깐만 좀 볼게요. 보시면 여기가 아마 일본일 텐데 일본의 그 기대 수명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죠? 되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네. 르완다 같은 경우에는 뭐 서서히 늘어나다가 갑자기 훅 떨어지고 다시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기대 수명이 그냥 꾸준하게 길게 쭉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자, 이때 그 1번이라고 하는 부분 집합을 찾기 위해서 아까 어떻게 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조건에 만족하는 녀석들을 찾았을 때 이 country라고 하는 컬럼에 있는 이름 이거를 복사해서 가지고 왔죠. 대문자, 소문자가 그 일치할지 안 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 대문자로만 되어 있는지 소문자로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뭐라고 써져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서 비교 연산자를 썼었어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J만 대문자였었고요. 나머지는 소문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루안다라고 하는 나라도 보면 R만 대문자였었고 나머지는 다 소문자였었고 그래서 같은지 다른지 비교를 할 수가 있었죠. 대소문자를 완전하게 사용을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자료만 만약에 우리나라 자료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영어 이름이 뭘까요? 코리아? 그죠? 네. 물론 우리가 출력해 본 적이 있어요. 그죠? 네. 국가 이름들 140 몇 개의 국가 이름 다 출력해 본 적이 있었죠. 거기 어딘가에 코리아라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정확한 명칭, 영어 명칭이 뭔지 아세요? 그냥 코리아가 아니라 Republic of Korea. 그래서 맞습니다. Republic of Korea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자료만 선택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이렇게 하면 자료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getminder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getminder 컬럼을 country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을 하는데 같다. 코리아 이렇게 하면 자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료가 없어요. 이거는 뭐예요? 나라 이름을 정확하게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써야만 되죠. 대문자, 소문자 전부 다 일치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 데이터 프레임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정확하게 써야지만 이런 연계 가능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나라 이름, 전 세계에 있는 나라 이름들 다 외우고 다닐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네, 대충 우리나라 그러면 코리아. 코리아가 들어가는 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인지 코리아 리퍼블릭인지 어떻게 들어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데이터 프레임들마다 뭐 어떤 데이터 프레임에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렇게 표시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데이터 프레임에는 코리아 쉼표 리퍼블릭 이렇게 표시가 될 수도 있어요. 대소문자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나라 이름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조금 위험한 비교죠. 그래서 오라클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코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검색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like 검색했었잖아요. like. 자, 그러면 파이썬에서는 like 검색을 어떻게 할 거냐? 코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정확하게는 이거예요. 나라 이름에 코리아가 포함된 부분 집합을 찾자. 자, 그럴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럴 때는 메서드를 이용하셔야 돼요. 메서드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따로 좀 뺄게요.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 이거예요. 그죠? 네. 근데 요렇게 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네. 자, 여러분들 만약에 문자열이 이렇게 되어 있다. Republic of Korea라고 되어 있다. 코리아가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찾을 때 어떻게 하면 되죠? 메서드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메서드 있을까요? 이게 죄송합니다. 메서드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in. 죄송해요. 요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좀 그렇고. 네. 그냥 바로 할게요.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나라 이름에 코리아가 포함된 부분 집합을 찾고 싶다. 자, 이걸 하고 싶은 거고요. 겟마인더 이것도 불리언 인덱싱을 써야 되는 거는 맞아요. 불리언 인덱싱을 써야 되니까 겟마인더 데이터 프레임에서 나라 이름이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면 얘는 뭐예요? 얘는 나라 이름들로만 쭉 이루어진 시리즈가 돼버리죠. 그쵸? 이해되십니까? 요렇게 쓴 거는 이거는 시리즈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아프가니스탄부터 짐바브웨까지의 1704개의 행들을 가지고 있는 1차원 시리즈가 돼버리죠. 그럼 여기서 메서드는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예요. 그죠?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가 아니라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가 돼버립니다. 그쵸? 그래서 문자열에 대한 어떤 메서드를 이용을 하시려면 str이라고 하는 속성을 먼저 써줘요. str이라고 하는 속성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무엇이냐면 contains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해보시면 전부 다 false라고만 나오죠. 이거 계산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까 위쪽에 5개가 아프가니스탄이었을 거고 아래쪽에 5개가 짐바브웨.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나 짐바브웨는 코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부 다 false예요. 근데 중간에 어딘가에는 true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맞아요? 자, 이거예요. 제가 요거를 쓰셔야 돼요. 컬럼 이름 다음에 str이라고 하는 속성을 먼저 사용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메서드를 호출을 하셔야 됩니다. 스트링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얘가
코리아가 포함되어 있으면 true. 그 다음에 코리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false를 리턴을 해줘요. 그래서 얘가 true, false를 리턴해주기 때문에 이 녀석을 불리언 인덱싱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getMinder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죠. 이게 불리언 인덱싱을 한 겁니다. 지금 불리언 인덱싱을 한 거고요. 데이터를 보시면 데이터가 코리아 DM REP가 있고요. 코리아 REP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죠. 다른 나라죠. 828번부터 839번까지는 어디일까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문 명칭은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그래서 그 북한을 얘기를 해요. 위쪽은 북한을 얘기를 하고요. 아래쪽이 우리나라예요. Republic of Korea. 여기가 우리나라입니다. 840번부터 851번까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코리아라고만 하면 북한하고 남한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되셨나요? 되셨죠?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요,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를 코리아라고 한 단어가 영어, 대문자로 들어가 있지, 소문자로 들어가 있을지를 몰라서 소문자로 검색을 했어요. getMinder에서 나라 이름의 문자열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getMinder 데이터 프레임에 나라 이름 변수에 문자열이 포함하고 있으면, 소문자 코리아를 포함하고 있으면 데이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데이터가 없어요. 그죠? 네, 데이터 없어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부 다 대소문자까지 구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하나도 못 찾아요. 네. 영문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부분집합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소문자 코리아로 우리가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소문자 코리아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런데 이런 결과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나라 이름을 우선 전부 다 소문자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소문자로 바꿔진 나라 이름에서 코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를 찾아보면 되겠죠. 맞아요? 나라 이름을 모두 소문자로 변환한 후 소문자 코리아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사해 보면 되겠죠. 맞아요?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불리언 인덱싱이에요. getMinder 불리언 인덱싱이고요. 자, getMinder 데이터 프레임에서 무슨 컬럼 선택하겠다? country, 국가 이름을 하겠다. 자, 우선 소문자로 변환하겠다. 소문자로 변환하는 메서드 이름 기억나세요? lower. 근데 메서드 이름 부를 때 데이터 프레임 사용하실 때는 str 먼저 붙이고 lower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불리언 인덱싱 하기 전에 요거를 먼저 볼까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lower라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메서드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하면 메서드 없어요. 시리즈는 lower라고 하는 메서드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뭐가 가지고 있어요? str 속성이 lower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소문자로 변환을 했죠. 이해되십니까? 컬럼을
컬럼의 문자열을 소문자로 변환하겠다라고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contains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여기다 그냥 바로 contains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쓰면 안 돼요. 그죠? 이것도 뭐예요? 시리즈는 뭘 가지고 있지 않아요? contains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까 우리 contains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했죠? str 붙이고 contains를 사용했죠.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결과가 시리즈가 나오기 때문에 시리즈에서 뭘 사용한다? str 다시 한번 더 붙이고 메서드 호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소문자 쓰는 거죠. 이렇게 하면 true, false, true, false가 나와요. 여기까지가 나라 이름을 소문자로 변환하겠다. 그 다음에 변환된 문자열이 코리아를 포함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검사하겠다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이거를 불리언 인덱싱으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까와 똑같은 결과를 주죠. 아까와 똑같은 결과를 줍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북한하고 남한을 다 가지고 있고요. 북한하고 남한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이제 요렇게 부분 집합까지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데모크라틱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따로 있고 리퍼블릭 코리아가 따로 있으니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로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런 생각으로 한 번 더 해보면 우리나라 자료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코리아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겟마인더 데이터 프레임 겟마인더 컬럼 이름 컨트리 그 다음에 스트링 로어로 바꿔주고 다시 한번 스트링 contains 아니면 같다라고 비교해도 되고요. 같다라고 비교해도 되고 뭐 코리아 쉼표 들어가 있죠. REP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출력해 볼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나라 결과만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구라든가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라든가 우리나라의 그 1인당 GDP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죠. 우리나라 1인당 GDP를 보시면 1952년도에 $1000밖에 안 됐다가 지금 2만 달러 시대 2000년대 후반에 2만 달러 시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요런 거 잘 봐주세요. 요렇게 문자열 컬럼이 있으면은요, 문자열 컬럼을 가지고서 어떤 데이터들을 분석하겠다라고 하실 때 스트링이라고 하는 속성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메서드를 호출하셔야 돼요. 연쇄적으로 메서드를 호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쇄적으로 메서드를 호출하실 때도요, 스트링 한 번 더 붙여주시고 메서드 호출하고 또 다른 메서드를 호출하시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또 스트링 붙여주고 그 다음에 메서드 호출하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네. 되셨죠? 네.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비교 좀 한번 해볼까요? 북한은 1인당 GDP가 1088달러에서 2007년도에도 1593달러 거의 GDP가 거의 바뀌지 않았군요. 그죠? 500달러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가 안 좋은지 알 수 있겠죠. 자, 그에 비해서 인구를 볼게요. 인구는 거의 2천만 정도가 됐네요. 그죠? 800만에서 2천만 정도까지 늘어났고요. 2,300만. 우리나라는 이미 1952년도에 2천만인데 2007년도에 4,900만이라고 되어 있군요. 지금은 5천만이 훨씬 넘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것 숫자들 보이고요. 예. 뭐 인구의 그다음에 기대 수명 보시면 50세에서 67세 여기도 늘어나고는 있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네요. 네, 우리나라를 보면 47세에서 78세 정도의 고령화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고령화 사회를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우리나라 그 기대 수명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수명 시계열 그래프. 이거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우리나라. 라인 플롯 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X축은 연도를 사용하시면 되고 Y축은 Life, EXP 사용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코리아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PLT 그리드 그려주시면 조금 더 보기가 좋을 거고요. 이렇게 하면 기대 수명에 대한 게 나오고 마커를 그려주면 조금 더 좋겠죠. 여기서 마커를 그려주면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70세를 넘어버린 게 기대 수명이 70세가 넘은 게 이미 1990년대고요. 기대 수명 80세에 근접한 게 200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은퇴 나이죠. 공식적으로는 정년이 뭐 회사나 공무원이나 정년이 60세, 62세 뭐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요즘 회사에 공무원이야 이렇게 쭉 눌러 있으면 60세까지 다닐 수 있다고 치지만 일반 기업에서 60세까지 회사 다니기 힘들죠. 네. 그러니까 수입이 없어지는 게 문제죠. 퇴직을 하고 나서 이제 더 살 수 있는 기대 수명이 있는데 그 동안에 수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고령화 사회의 문제인 거죠. 이게. 네. 네,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 뭐 해결책들이 나와야 되겠죠. 네. 뭐 새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거고요. 네, 질문 있으십니까? 자, 겟마인더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겟마인더는 이 정도로 하고요. 질문 없으시면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네. 시계열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다른 파일을 가지고서. 자, 여러분들 검색을 해볼게요. 구글에서 GitHub이라고 하고요. WesM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GitHub WesM 하고서 검색을 해보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웨스 맥킨이라고 하는 사람의 GitHub, 개인 GitHub고요. 네. 웨스 맥키니가 누구냐면 그 교재, 여러분들 파이썬 알죠? 파이썬을 개발한 개발자. 네, 파이썬을 개발한 개발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긴 분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생긴 분이라고 하고 여기 리파지토리를 보면은요. 리파지토리 중에서 파이 데이터 북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교재예요. 파이 데이터 북 찾으셨습니까? 네. 주소는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이렇게 GitHub에서 구글에서 검색을 못 하셨으면 github.com wasm 파이 데이터 북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GitHub 다 들어갔습니까? 아직 GitHub 못 찾으신 분. GitHub 다 들어갔죠? 네. 여기 그 파이썬 노트북들을 보시면 이거 전부 다 그 교재에 있는 모든 예제들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이거 참조하시면 되고 여기에 저는 무엇을 볼 거냐면 데이터셋을 볼 거예요. 데이터셋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폴더 보이시죠? 네.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폴더 보이실 거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해볼 거냐면 baby names라고 하는 폴더. baby names 폴더. 이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이 폴더에 있는 내용들을. 자, 여기에는 단순히 텍스트 파일들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만 열어보도록 하죠. 네. 이런 텍스트 파일입니다. 자, 이런 텍스트 파일인데 내용을 보시면은요. 확장자는 txt라고 되어 있죠. 확장자는 txt라고 되어 있는데 파일의 내용을 보시면 무슨 형식의 파일인 것처럼 보이세요? 데이터들이 무엇으로 구별되어 있죠? 쉼표로 구별되어 있죠. 확장자는 txt 파일이지만 그 파일의 형식을 보시면 콤마 separated values 파일입니다. CSV 파일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모든 파일이 형식이 다 똑같아요. YOB 1880부터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있죠. YOB 2010까지의 텍스트 파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텍스트 파일들의 내용은 뭐냐면 텍스트 파일들의 내용은 이름, 성별, 그 이름이 몇 번 등장했느냐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YOB는요. YOB는 뭐의 약자냐면 year of birth예요. year of birth. 그러니까 태어난 연도라고 하는 생일 연도, 탄생 연도란 뜻이고요. 탄생 연도가 1880년. 네, 그런 뜻이에요. 1880년부터 2010년도까지의 자료를 다 모아둔 그런 파일입니다. 이것도 실제 데이터고 미국 데이터일 거예요. 이거 미국 데이터일 거고요. 1880년도에 진짜 오래전이죠. 100년도 넘은 1880년도에 메리라고 하는 이름의 여성이 몇 명이 태어났다? 7065명이 태어났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안나라고 하는 이름의 여자 아이가 2604명이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좀 최근 자료로 가볼까요? 가장 최근 자료로 가서 2010년도 자료를 보시면은요. 파일이 굉장히 커요. 엄청 커요. 엄청 커서 여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릴 텐데 2010년도 출생연도라는 그런 텍스트 파일이고요. 이사벨라라고 하는 이름의 여자아이가 22,731명이 태어났다라는 얘기고요. 소피아라고 하는 이름의 female 여자아이가 20,477명이 태어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여기 있는 것들을 분석을 하려고 해요. 네. 어떤 것들을 여러 가지를 알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파일을 이용하시면 1880년부터 2010년까지 그 사람들의 그 신생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라고 하는 어떤 경향성 같은 것도 파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 유행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보면 80년대에 유행하던 이름, 90년대에 유행하던 이름, 2000년대에 유행하던 이름들이 조금씩 다르죠. 그렇죠? 지금은 되게 촌스러운 느낌의 그런 이름인데 과거에는 많이 쓰던 이름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과거에는 잘 안 쓰던 이름인데 현재에는 좀 많이 쓰는 그런 이름들도 있고 이렇게 이름의 어떤 유행 같은 것들을 파악해 볼 수도 있고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뭐 남자아이들은 어떤 이름을 많이 사용을 하느냐 여자아이들은 어떤 이름을 많이 사용하느냐 뭐 이런 것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남자가 선호하는 이름, 여자가 선호하는 이름, 이런 것도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네, 우리나라 이름도 딱 이름만 들으면 아, 요거는 남자 이름인데 이건 여자 이름인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중성적인 이름이 있어요. 이름만 들어서는 이게 남자 이름인지 여자 이름인지 약간 헷갈리는, 그러니까 중성적인 느낌의 그런 이름도 있고 여성적인 느낌의 이름도 있고 남성적인 이름의 그런 이름들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남자아이들은 어떤 이름을 많이 사용을 하느냐, 뭐 여자아이들은 어떤 이름을 많이 사용하느냐,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등등등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여기 있는 PDF 파일을 읽어보시면 돼요. 이 PDF 파일이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냐,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들을 정리한 데이터다라고 하는 거를 뭐 몇 줄 안 되는군요, 그죠? 몇 줄 안 돼요, 그죠? 콤마로 delimited, 콤마로 separated라는 뜻이에요. 콤마로 구분되어져 있는 파일이고 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름이 있고 이름, 성별, 숫자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서 저희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파일만 먼저 좀 만들어 둘게요. 본격적인 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일단 파일만 먼저 만들게요. 네, 구글 콜앱 새 파일 하나 만드시고요. 새 파일을 먼저 하나 만드시고 우선 이 경로, 여기까지의 경로, 베이비 네임스까지의 경로를 우선 복사를 좀 할게요. 복사를 좀 하고 네. 파일 이름은 새로 만든 파일의 이름은요. 파이 24번 YOB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YOB. 자, 이거는 미국 신생아 이름 데이터 셋. 미국 신생아들의 이름을 정리한 데이터 셋. 여기가 정리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고요. 여기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고 그 다음에 연도는 1880년부터였었고요. 2010년까지 연도별로 파일이 쪼개져 있어요. 파일이 나눠져 있고요. 나눠져 있고 각 파일에는 이름,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신생아 수가 콤마로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네. 각 파일에는 이름과 성별과 신생아 수가 무엇으로 구별되어 있다? 쉼표, 콤마로 separated 된 파일입니다. 콤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파일을 가지고서 이름에 대한 분석은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어떤 이름들이 유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은 여러분들 교재에 많이 있고요. 저는 미국의 인구가 어떻게 증가하고 있느냐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는 일단 데이터 프레임을 합쳐주는 게 필요하고 네,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3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